이재명이가 요즘에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헛소리를 계속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굉장히 조급해. 그리고 상당히 지금 뭔가 얘가 좀 불안정해.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야. 자기 딴에는 엄청나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세상이 이재명을 막 우러러보고 할 줄 알았더니 분위기가 그게 아니야. 당내에서는 따로 가고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아지고 경제 데이터 안 좋으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부동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좀 정제되거나 좀 전문적이거나 이러면 얘기를 안 하겠어. 근데 너무나 비상식적인 얘기를 골라서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가 지금 의도하는 게 뭔가 예를 들어 세금을 더 뜯어내겠다 어쩐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얘가 완전히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이런 상태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 정도면은 좀 건강 검진을 좀 받아보고 좀 힘들면 이제 하야를 스스로 선택할 필요도 있지 않냐. 진지하게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시장에다가 헛소리를 할 거면은 너무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이제 나올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사 모으면 수만 채 지어도 부족하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사 모으는 경우의 수가 몇 건이나 있다고 얘가 이런 말을 하는지도 어이가 없고,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사 모으는 게 집값 상승이랑 뭔 관련이 있다는 거야.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묻는다. 그러니까 얘가 원인 진단이 얼마나 엉뚱한 놈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대. 이게 왜 이상한 거야? 임대사업자란 직업이 있잖아. 그러면 직업이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한 건데 이게 왜 이상하다는 거지? 이상하다고 하는 애가 더 이상한 거야 지금.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본들 그거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뭔 또 헛소리입니까 이게. 이재명은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는 게 맞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는 게 이상하다. 얘가 이 정도로 무식해요. 이 정도로. 응? 얘는 지금 부동산을 어떤 나쁜 놈을 만들어야 돼 지금. 이 나쁜 놈 하나를 잡아야 돼. 근데 그 나쁜 놈이 누군지가 지금 불명확했던 거야. 그동안은 다주택자랍시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주택자가 주변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다주택자 말고 또 나쁜 놈을 때려야 되니까 갑자기 임대사업자가 나왔어. 이놈들이 문제구만. 임대업을 계속 시킬지 의견을 묻는데. 어이가 없구만 얘.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그거를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주는 제도가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주택 공급자로서 시장이 한쪽에 필요하다는 건데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양쪽에 이런 게 있군요. 장단점이 있군요. 이러면 될 거를 얘는 밑도 끝도 없다니까. 중간이 없어. 그냥 무조건 지 망상 속에서 이게 이상한데요? 임대사업자가 집을 모으는 게 이상한데요? 이거 왜 이상하냐는 거야. 왜? 여기서 이게 이재명의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쟤는 시장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애야. 쟤는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무언가가 현재의 이재명 정부가 가격을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식의 남탓을 하는 거란 말이야. 계속 남탓. 이제는 가다가다 이제 임대법이 잘못됐다. 임대사업자법이 잘못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잘못됐고 임대사업자는 직업이 잘못됐어. 웃기는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그런 게 원인이었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집값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때만 오르냐고요. 저 논리가 틀린 거는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임대사업은 있었는데 그때는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았느냐가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이재명의 주장이 단 몇 초 만에 그냥 반박이 가능한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유독 이런 식으로 시장을 개입하려고 했었던 좌파 정부에서 유독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유독 좌파 정부에서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뭐냐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임대사업자 탓을 하다가 다주택자 탓을 하다가 개투자 탓을 하고 전세 탓을 하고 이게 좌파들이 웃기는 모습이라는 거야. 그런 식의 자기네들의 망상에 따르면은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래서 좌파 애들이 나라를 맡거나 정부를 맡으면 나라가 망한다 얘기하는 게 쟤네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쟤네들이 실제로 금융적으로 무식하니까 그런 거라고. 기본적으로 좌파 애들 안에서도 합리적인 애들이라면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만 보더라도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 제어가 안 된다. 규제라는 것과 이런 걸로 제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쟤네 진영에서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 자체를 불가능해 무식한 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그냥 대립구도 안에서만 정치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 이런 식의 전문적인 영역을 들어가려고 하면 대화가 통하는 수준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재명이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호텔 경작 같은 헛소리가 나오잖아요. 호텔 경제학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얘기냐 이거야. 그 사이에서 비용 처리가 되고 세금이 나가는 건 생각도 안 해. 여기도 이제까지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줄곧 왔지만 임대사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데이터는 존재하지가 않아. 오히려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적인 관점을 보면 집을 사든지 아니면 집에 새를 들어 살든지 이 둘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집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살던지 아니면 내가 빌리던지야. 임대사업자들 이전에 사람들이 주거 형태가 매매를 하든지 집을 빌려서 쓰든지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서양에서는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서 월세가 너무 과도하게 비싸지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 뉴욕이 됐든 뭐 도쿄가 됐든 혹은 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파리도 그렇고 이런 주요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일자리가 밀려있는 몰려있는 이런 식의 지역은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인간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 그냥 차에서 지내. 캠핑카에서 지내. 노숙을 해버려. 이런 식으로 주거 불안정이 더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 두 손 더 놔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땅도 좁은데 여기에 서울이라는 곳에 다 몰려 오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간단 말이야. 월세가 벌써부터 막 불안정하니까 월세에 대한 불안정이라는 게 사람들의 주거 형태를 정말 극악무도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무슨 야 이게 월세 이거 사람 살려고 만들었냐 이러고 가보면 서울에는 무슨 부엌이랑 그러니까 변기가 부엌 옆에 있어. 도마 놓을 데가 없어서 세탁기 위해서 요리를 해야 돼. 이런 집도 한두 개가 아니야. 같은 집안에 화장실이 저기 떨어져 있고 그런데도 몇십만 원 줘야 되는 거야.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 아니 더더군다나 그뿐만 아니라 고시원은 좀 많아요. 30, 40만 원짜리 고시원들 한번 가봐라. 이거는 한 평짜리 감옥이야 감옥. 빚도 안 들어가.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공하면서 산다고. 사람들에게 주거 형태가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내 재산이 빨리 늘기 위해서는 주거 형태가 잡혀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공급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만이 공급이 아니라 서민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내가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의 공급도 필요하다는 거야. 무조건 매매만 해라. 그럼 매매가 되냐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빚을 이빠져서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아니야. 전세나 월세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내가 부를 축적할 때까지 대기하고 참고 사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이제까지 니들 586 좌빨놈들이 그렇게 부동산 사고 살아왔던 방식들이 임대 사업자들이 내놓은 전세에서 살다가 나중에 집 사는 방식 아니었냐고. 지들은 그런 기회를 누려놓고 왜 다른 국민들은 못하게 막냐 이거야. 지들의 이상한 개똥 철학이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금융 이론을 가져와 갖고 자기네들이 누려왔던 혜택을 이제 와서는 이게 부정이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게 부패이고 구태이다. 그럼 왜 이제까지 그러면 전세제도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집을 말했던 서민들의 사다리 역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냐 이거야. 이제 와서는 전세를 없애지. 전세를 없애면 월세랑 매매밖에 없는데 그걸 서민들이 좋아하겠냐? 되게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야. 저런 사고를 보면은 반시장주의적이면서 금융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노무현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도 똑같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안 돼 있어. 시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런 직업들이 안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길래 이 직업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크지 않은가. 왜 사람들이 수용하고 사는가라는 걸 시장이 결정했다는 거야. 근데 이재명 네가 뭔데 거기다 대고 배나라 감나라고 앉아있냐. 그런 식으로 네가 이상하다 따질 거면 네 재판 멈춘 거나 좀 이상하다고 느껴라. 네 주변에 대장동 그 애들 걔네들은 뭐 그딴 식으로 집 지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건 안 이상하냐? 그런 거나 좀 지적을 하던가. 참네 제대로 된 환수나 제대로 된 수익 보전도 못하면서 자기가 뭘 이렇게 여기저기 안답시고 대통령이라는 애가 왜 이렇게 아는 척이야. 대통령이 할 일도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제가 금융에 대해 무지한 애가 금융에 대해서 아는 척 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애가 시장에 대해서 아는 척 왜 대통령 감투 쓰고 이러고 앉았냐는 거 모르면 배우던가. 정책이 틀렸으면 인정을 하던가. 준수기도 한마디 했네요. 이재명 임시정부가요. 평범한 개발자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요. 이재명 임시정부의 1주택자 규제 기조로 보고 이준석이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을 했다. 이재명 임시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로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지적이야. 서울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발령난 경우에 살던 집을 세워주고 지방에서 세워서 사는 사람이 왜 규제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서울에서 집 팔고 지방에서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등등은 그냥 손해보는 거 아니냐.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들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 임시정부의 반민주 임시정부의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이 이미 똘똘한 한 채로 전환이 완료돼 버리니까 억제할 수요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제는 한 채마저 실거주로 때리려고 한다. 뭐 좋은 지적이죠. 이런 걸 보면은 그 이재명 임시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제시할 수 있는 카드도 이제 없거니와 자신들이 다 실패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전에 문재인과 노무현이 했던 거라는 거야. 결국에는 종부세다 이거야. 결국에는 종부세고 보유세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세금 때려야 되는데 그걸로 가자니 가격이 또 올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협박질이야. 니들 다 죽었다 이러고. 야, 막 소문 내자. 다 죽었다 겁먹지. 니들 겁먹이가 빨리 팔면 돼. 막 이러고. 고작 이걸 위해서 이재명이 저런 허튼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자기네들이 틀렸다고 인정하면 돼. 이 방법이 아니다. 지금 부동산의 경우는 우리가 공간이나 집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인프라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 문제, 교육의 문제, 또 공원의 문제, 그다음에 마트, 교통, 병원 이런 많은 인프라들이 그 부동산의 가치와 함께 가격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억이든 40억이든 사람들이 내고 들어가는 데에는 그런 지역적인 인프라까지의 가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냅다 30평이냐 40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이든 누구든 간에 부동산 자체의 공급을 통해서 뭔가를 바꿔보겠다면은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인프라 개발이라는 거야.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시킬 거냐, 여기에 어떻게 교육의 밸리를 만들고 여기는 무엇을 특화시킬 거냐 등등등 그 지역의 특색에 걸맞거나 그 지역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무언가를 캐치를 해서 개발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 그냥 니들은 무슨 반도체 공장을 여기다 짓자 저기다 짓자 헛소리만 하고 있지. 그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개발 계획은 전혀 없는 거란 말이지. 그때 달라요. 여기다가 공항을 짓자. 공항이 그냥 고추밭이 됐어. 공항에서 그냥 산책하고 있어. 공항에 비행기가 안 다니고 개들이 거기서 똥 싸고 앉아 있어요. 이딴 식으로 주변의 어떤 환경에 대한 조사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민들 속여먹기 위해서 허튼 짓만 하고 세금 낭비하고, 그러니 그냥 이게 무슨 도시 개발이 된 게 아니라 우왕좌왕이 막 잡다한 것밖에 없는 거야. 거기서 공항 덜렁 만들면 뭐하냐. 누가 간다고. 그래서 웃긴 거라고. 뭔가 일자리도 있고 관광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고속버스 터미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항을 지으면 이해가 되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공항 지어놓고 비행기 타고 오라면 누가 가냐고. 미쳤냐? 이런 식으로 바보 같은 짓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좌파이들이 말하는 진단이 이 모든 게 전세 때문이다. 갭투자 때문이다. 전세를 없애면 집값이 떨어진다. 좌파 진영 내에 무식한 놈들이 전문가 흉내 내기 위해서 지어낸 망상을 실제로 믿고 몇십 년째 이걸 반복하는 거야. 지금 우파내에 부정선거 외치는 놈들이 그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 시간 낭비하고 정치 낭비하듯이 얘네들은 부동산이 갭투자 때문에 오른 거다. 노무현 때도 문재인 때도 이 갭투자를 이 전세 끼고 사는 놈들, 이 다주택자 투기꾼들을 못 잡아서 이렇게 올라간 거다라는 망상 속에서 살고 있어. 근거 빈약한 소리지. 중국 간첩에 부정선거 일으켰다나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올렸다나 둘 다 똑같은 음모론이라고요. 다주택자들이나 저런 임대사업자들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 그런데도 가격이 그 사람들이 집을 막 싸그리 산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내가 굳이 집을 지금 당장 사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손해보진 않겠다. 일단은 나 전세로 살겠다. 이런 니즈가 많을 때 집값이 안정되고 심지어는 하락하기까지 한단 말이야. 특히 서울의 부동산이라는 게 공급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아파트도 여러 틈나는 대로 지어야겠지만 중요한 건 전세 물량, 전세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만들어주는 게 심리상도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전세 물량을 다 죽이고 나서 월세밖에 없으면 어떤 미친놈이 월세로 살고 싶어. 나도 그냥 빚져가지고 이 집에 부동산 사자 이런 조급증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재명이 저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경기 회복이 됐네. 코스피가 올랐네. 헛소리하지만 양극화에 못 갚는 은행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이게 이재명 임시정부의 민낯이야. 겉으로 지들은 막 대단하다 뭘 해냈다는데 실제로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금융위기 이후 건정성은 최악이야. 부실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들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 예, 경기 회복은 대기업 그것도 극소수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산업 계층에 편중된 K자형 성장. 이 K자형이라는 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그런 반도체 AI 업체들이겠지. 이런 애들은 수익이 좋아지지만 나머지 제조업들은 다 죽을 쏜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이 기회가 없어지고 소수의 것도 대기업. 근데 이 AI나 반도체 쪽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낮아요. 그냥 로봇이 기계가 알아서 돌려버려. 그러니까 이런 쪽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이 백날 잘 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낙수 효과는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단점인 거지. 근데 이것마저 또 미국이 우리한테 공장 지어라 이러고 가니까 얘네들이 달러가 져도 우리나라는 안 주니까 우리가 지금 달러에 환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낙수가 생기지 않는 그런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해서 타이틀은 좋지만 내재성은 굉장히 불량한 이런 그림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재명이가 돈까지 뿌리고 앉아 있으니 더더욱 우리가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이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서민들의 삶 자체예요. 주거가 불안정하고 동시에 물가가 오르고 있다. 우리가 들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노동을 할 의미가 없어지니까 더더욱 서민들은 거기서 오는 박탈감이 크죠. 또 하나는 이렇게 주거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월세의 상승이잖아요. 월세의 상승. 근데 이 월세 상승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월세가 내가 100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데 이번에 10%가 올랐다. 그러면 10만 원이 오른 거잖아. 이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월세의 상승이라는 것이
너무 큰 타격이란 말이죠. 이게 금전적, 자산적 타격이 너무 심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월세 상승이라는 걸 통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이 실질적으로 이재명이 부동산 다주택자들에게 가하고자 하는 그 세금의 원금이 되는 거죠. 세금을 내는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딴에는 지들 좌빨들은 다주택자를 조지자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월세입자들의 월세를 더 올려서 받은 돈으로 그걸 내버리니까 세입자들의 눈물로 만든, 세입자의 피눈물로 만든 증세가 되는 거지. 이래서 매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다주택자들은 받을 타격이 없단 말이야. 이런 가운데서 다주택자들이지만 그 다주택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이 된 사람도 있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원래 여기 내가 살고 있었고 내 집이라 갖고 있었더니 집까지 막 올라버려. 이거 어쩌라는 거야? 올라버려. 어쩌라는 거야?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됨으로써 내가 차라리 여기 집을 세를 주고 난 다른 데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의도하지 않게끔 사는 사람도 있는 거야. 내가 집에 투기꾼처럼 내가 집으로 그냥 떼부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채 다주택자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란 말이지. 근데 이런 다양한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마음대로 재단을 해서 왜 너는 다주택자로 사느냐. 집 하나만 살아라. 왜 너는 이렇게 전세 끼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냐. 하나만 끼고 살아라. 실거주만 해라. 이렇게 제한을 건다라는 방식이 이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틀리고 왜곡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의 이재명이 단순히 주거 불안만 만든 게 아니라 주거 불안정이 하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또 받아야 돼. 빚도 져야 돼. 물가가 오르니까 또 빚을 져야 돼. 계속 악순환이 문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재명이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물가 문제, 환율 문제, 또 미국의 관세 문제가 있죠. 근데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미국의 관세 얘기도 안 해. 지금 물가 얘기나 환율 얘기도 잘 안 해. 그냥 냅다 부동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부동산 가격이라도 한번 좀 떨어뜨려 보자 이건데 그딴 게 안 된다고. 이미 좌빨 정부에서 이 너희들 정책이 다 실패해가지고 씨도 안 먹히는 상황에서 이제 빨리 임기 다 끝나버리면은 부자들의 버틸 힘이 있다 이거거든. 어차피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월세를 마음껏 올리면 되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니들 임기 기간을 늘려놔가지고 집주인들이 4년 동안 못 빼. 뭐 심할 경우 6년 막 더 가마. 이러니 애초에 전세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월세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많은 상황에서 세금 걷겠다고 월세를 더 많이 받아버리면 되니까 이미 빠져나갈 구멍까지 다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다른 분야를 그럼 똑바로 하느냐. 미국 대표가 비관세 장벽 진척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고 해. 이거나 좀 해결을 해. 니들 무슨 뭐 잘된 협상이라고 하더니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전혀 안 잘된 현상인데 지금. 외교부 장관이라는 애가 나와서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야. 뭐 그런다 치지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은 얘기를 안 하냐고. 지가 대통령이 외교를 맡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미국한테 전화를 하든 트럼프를 만나든 아니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무슨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25% 플러스 알파를 두들겨 맞게 생겼는데도 그거보다도 집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 그것도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상한 애라니까 이재명이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진짜 반미 감정 끌고 와가지고 싸우자는 거야?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한국은 투자비 이후 진척이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 협의 기로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시장에 우리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만약 협상 진척이 안 되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 미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것을 한국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야. 재명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집값이라는 거는 이 서울의 특수한 뭐 이런 한강변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수한 이야기일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저런 식의 미국의 관세 문제를 두들겨 맞게 되거나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이런 식으로 더 추가적인 이익을 더 내놔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환율이 진정을 못하고 팍 하고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후려쳐지고 값싸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봤자 너 때문에 깎여버린 환율에 의해서 받는 임금도 깎이게 되는 거야. 이거는 많은 국민들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받는 타격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신경 쓸 시간에 지금 저걸 먼저 대응해야 된단 말이야. 저게 더 많은 국민들에게 타격을 주니까 전라도 광주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집값이랑 뭔 관련이 있어. 하지만 지금 관세를 두들겨 맞고 환율이 더 뛴다면 전라도 광주에 있는 사람도 타격을 받는 거라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거시적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고 아는 척을 하라 이거죠. 대통령이 참 한가하게 몇 날 며칠을 정말 시도 먹기를 헛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공부를 하고 얘기라던가 아니면 맞는 얘기라던가 그것도 못할 거면 이렇게 더 거시적인 현상에 관심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라. 그럴 게 아니면 그냥 하야하던지. 문재인이 부동산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내 말이 맞지? 내가 문재인 때 내내 부동산 비판했죠. 이 문빨놈들 그때 뭐 부동산이 떨어질 거다 어쩐다 하지만 아니죠. 부동산 실패 인정한다 문재인이 우리가 부동산만큼은 실패했다. 물론 부동산 말고도 다 말아먹었지만 일단 문재인은 부동산 실패 인정했어요. 문빠들아 봤냐? 니들이 문재인이 부동산 잘했다고 거짓말하고 아주 그냥
망상 떨고 있지만 결국에는 틀렸죠.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동산만큼은 실패했죠.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죠. 예. 이재명은 그걸 보면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지금 나대고 있죠. 예. 자, 저거 한번 보세요. 저 문재인 때도 유사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랍시고 누가 보더라도 그냥 좌빨 새끼가, 어디 못 배운 좌빨이 새끼가 무조건 좌파 만세 외치는 놈이 부동산 전문가랍시고 나와가지고 이제 폭락할 거다. 이제 다주택자 다 죽었다. 이제 집 사면은 그냥 무조건 후회하실 거다. 이거 반토막 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 그 새끼, 이런 말 해도 되나? 그 인간 유튜브 썸네일부터가 다 폭락이야. 제목이 다 폭락.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좌파에 드글드글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그 인간 말 듣고서 얼마나 많은 그 인간 말 듣고 집을 파는 사람들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어. 아주 못된 인간들이라니까. 그게 정치 편향적인 놈들이 정치를 떠나서 경제를 공부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은 거야. 무식한 놈들이 아는 척하면서 정치에 뇌가 완전 미탁돼가지고 문재인이 하면 이재명이 하면 노무현이 하면 무조건 옳은 거야. 없는 금융 세계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이론을 갖고 와서 그게 맞다고 얘기하니 맞을 리가 있냐고. 그래 다 틀리잖아. 저 결과가 지금의 이재명과 똑같죠. 그냥 단순히 집 갖고 있는 애들이 부자가 됐다가 아니야. 집이 없는 사람들이 몇 배에 달하는 고통을 겪었다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라고. 다수의 힘없는 약자들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지핀 사이비, 사기, 부동산 전문가 좌빨이 새끼 때문에 삶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란 만큼이나 우리가 벌을 내리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야 된단 말이지. 국민이 주인인데 그 주인을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윤석열은 지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지 욕심에 내가 좀 한 방으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서 내란을 했다면 좌파 놈들은 무식한 놈들이 공부도 안 하고 무식한 주제에 어떻게든 더 멍청한 국민들을 선동질해갖고 지들이 옳다고 우기고 싶어서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을 실험용 쥐처럼 취급하고 존재하지 않는 이론으로 계속 시장을 왜곡시키고 그 과정에서 실험용 쥐 취급이 되고 있는 서민들만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좌빨이 거짓 사기꾼들의 말을 듣고 집을 팔았다가 인생 조짐 당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짐당한 사람들에 대해 그들은 사과 한마디 하질 않아. 버젓이 나와서 또 좌빨 새끼 발바닥 핥아대면서 무조건 떨어진다. 개소리만 하고 있어. 개소리만. 이게 좌파 카르텔이 만들어낸 악몽 같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도 단순히 개헌만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문재인, 노무현이 했던 이 부동산